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들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수학학원,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학원의 필수 코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학원 안 다니는 것이. 오늘은 제가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학학원 왜 안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올 수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과연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목에 힘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은 학원 안 다녀요. 학원 안 보낼 거예요. 이렇게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 또한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요. 수학 과목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달려나가야 할 시기, 저는 그 시기를 중학교부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렇게 수학을 썩 잘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사서 풀리고 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리는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수학 우등생이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수학 문제지에서 왜 틀리는 개수가 많으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요. 저희 아이는 학원 대신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점이에요, 서점. 예. 학원을 다니지 않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수학 과목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수학 과목 문제집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엄마에게 이 문제집 사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서점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서점에 가서 이제 문제집을 고르고 이제 문제집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아이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막 잘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예,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기본 문제집이 아닌 선행 심화 문제집, 선행 사고력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야기를 해줬죠. 엄마 생각에는 기본 문제집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 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한번 풀어봐 해서 이제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풀어나가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나가는데, 그런데 자꾸 문제를 풀면 풀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틀리는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 나 수학 못하는구나. 언제면 잘할 수 있지? 하면서 괜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연한 거야, 그거는. 너 못하는 거 아니야. 심화 문제집 풀고 있잖아. 선행 심화 문제집 풀고 있잖아. 당연한 거야. 그것 봐. 엄마가 얘기했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말이야, 갑자기 높은 산으로 점프해서 뛰어오를 수 없어.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수학 과목이야. 우리 기본서부터, 기본 개념 문제집부터 하나하나 다시 풀어 나가 볼까 해서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 또한 이제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 나가 보다 보니까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기본 개념 문제집, 어떤 문제집이 좋지 하면서 이제 막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서점으로 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개념 문제집을 사서 이제 풀어 나간 거죠. 이제 하나하나. 그러더니만 아이가 신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저 수학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계속 수학 못한다고 생각했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수학이란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간 거죠. 최근에 이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수학 과목 공부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리 잘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여겼었거든요. 저희 아이 또한
저희 아이 또한 당연히 수학은 수학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뭐 선행 쭉쭉 달리고 있고 심한 문제집도 풀고 있고 걔네들이 잘하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교실에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 가르치기에 이제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친구 중에서 힘들어하는 친구 도와줄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힘겨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선생님 지도했을 때 그 아이가 잘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시간 내도 종종 이제 수학 시간에 저희 아이에게 선생님 한번 좀 도와줄래? 저 친구 힘들어 하는데 좀 도와주는 거 어때? 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한 이후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수학학원 다니지 않아도 지금의 이 방법대로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해 나가게 된다면은 수학 우등생이 되기에 충분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 또한 더욱더 자신감이 붙게 된 거예요.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기본 개념 문제집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자꾸 뜰려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 있는 게 더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문제집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심화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도록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원 대신에 이제 서점으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점에 가면은 필요한 문제집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가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집을 사서 금방 이제 초스피드로 집으로 향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는 서점에서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장님께서 다가오셔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찾는 문제집 있으면 말씀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혹은 거기는 중학교 문제집 코너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문제집 코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집 코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집 코너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서점을 가는 이유, 필요한 문제집을 사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또 다른 목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 자극,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라고나 할까요? 정말 그 종류별로 수학 과목 한 과목만 보더라도 다양한 문제집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문제집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많은 문제집들을 내 친구들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풀고 있구나. 아, 나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문제집들을 나도 풀어나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동기부여를 얻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 코너에 가서 중학교 형 누나들은 과연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을까를 또 유심히 한번 들춰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와, 초등학교 문제집은 이 수준이었다면은 중학교에는 이 수준 점점 어려워지네. 그리고 고등학교 코너에도 가는 거예요. 와, 고등학교 가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아, 지금 잘한다고 여기에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계속 꾸준히 단계 잘 밟아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온다는 거죠. 단순히 서점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게 하는 어떤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 손잡고 서점 이용 자주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문제집도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잘 좀 자리 잡아 있는 아이거든요. 그 습관을 잡기 위해서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학원을 안 가더라도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잘 자리 잡힌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잡고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원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의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도 많다. 아이의 성향별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시기에 정말 어려워하는 그 시기에 학원을 통해서든 혹은 과외를 통해서든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해나갈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